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런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미루거나 피해야 할 대상은 아직 성장이 덜 된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초등생이나 중고등학생 중에서 아직 성장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그 뼈의 성장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전히 성장이 된 다음에 영구적인 보철물을 넣어야 되는데, 성장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넣게 되면은 그 부분의 성장이 저해가 돼가지고 아주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보철물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이 덜 된 환자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미루고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 일반적인 수술에 수술 정도의 그런 트라우마를 견디실 수 없는 환자분들, 특히 당뇨가 너무 심하시다든지 조절이 안 되는 혈압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리고 걷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입원을 해야 될 상황에서 치과에 내원하시기 힘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술의 그런 외상을 견디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런 안정된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플란트 치료의 과정은 먼저 환자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별다른 문제 없이 치아의 손상에 의해서 발치를 하신 분들은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남아있고 건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발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절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몸을 뼈와 분리시킨 다음에 거기에 뿌리 부분에 인공치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봉합을 하면 끝나게 됩니다. 1차적인 치료가. 그렇지만은 그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잃게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치적으로 위축이 되신 그런 분들에게는 인공치아를 치료를 할 때 치아와 머리 부분만을 보철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감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잇몸뼈, 즉 치조골과 잇몸, 즉 치아 주변에 있는 건강한 단단한 잇몸을 같이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치조골 이식술, 잇몸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태를 적절하게 진단한 후에 장기적인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은 본인의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받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혀로 만지시거나 음식물로 씹어보시거나 두드려 보시거나 실밥 같은 게 불편하시다고 당겨보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기간 중에 흡연이나 술을 드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주의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수술 부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음식물이 끼지 않게, 염증이 잘 되지 않게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치료는 10년 이상의 그 장기적인 결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구강 환경들이 안정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주변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 임플란트 한 치아만 좋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항상 구강 전체의 관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임플란트 한 주개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만 관리를 잘해서 그 부분만 남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즉 주변 치아의 상태도 일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그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반적으로 풍치를 앓고 계신 분들이 큰 문제를 앓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단단하지만 주변 치아가 흔들려서 임플란트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후의 관리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자분의 자연치, 본인이 가진 치아들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치과 관리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음식물이 낀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또 냄새가 난다든지 일반적인 이런 불편감을 사소하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서 전반적으로 구강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악동저 치조골 증강술과 치조골 이식술은 똑같이 외부에 있는 인공골을 이식하는 이식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즉 위턱, 상악이라고 하는데요. 위턱, 아래턱 중에 위턱에서 광대뼈 속에 들어있는 코하고 연결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악동이 일반적으로 숨을 내쉬실 때 폐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한번 거쳐서 데워주는 역할, 그리고 여러가지 세균들을 없애주는 역할, 그리고 또 감기가 드셨을 때 그 공간에 물이 차서 풀어도 계속 코가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염증이 해소되면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상악동이 있는데요. 이 상악동이 일반적으로 위턱에 있는 어금니의 뿌리와 근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발치를 했을 때 그 상악동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사이에 있는 뼈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악의 위턱에 어금니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치근의 뿌리 부분의 뼈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상악동이라는 부분에 골이식을 하는 것을 상악동 골저 이식술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상악동으로 접근해서 골이식을 하는 방법과 뿌리 쪽으로 접근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상악의 위턱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부족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골들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임들, 즉 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치료 후에 건강한 치아를 넣기 위한 직경이 굉장히 큰 치아를 넣어야 되는데요. 잇몸이 홀쭉해버리면은 치아 부분과 잇몸 사이의 틈이 너무 커져서 음식물이 계속 거기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치아를 잃기 전에 그런 상태들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 골과 어느 정도의 일정한 폭을 맞추기 위해서 치아 주변, 즉 인공치근 주변에 골이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시술, 즉 상악동저 골이식술은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치조골 이식술은 그 상태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능에만 충실하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